안녕하세요. 희망의 가수 모봉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참 저의 지나온 세월을 이 실화를 제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분 기억 상실이라고 너무 과거에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사소한 기억들은 다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다 실화고 제가 겪어왔던 일이고 제가 무덤까지 저만 안고 가려고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의 이 말들이 원래는 이거보다 더 내면에 들어가면 더 좀 충격적이고 또 이래 일반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건달도 아니고 또한 또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젊은 시절을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뭐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흙수저로 태어나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20대 때부터 정말 힘들게 일했고 열심히 돈을 모았고 하지만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지금은 그냥 아줌마 시장에서 아줌마 티나 팔고 살고 또 이제 희망의 가수로 트롯 가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이야기를 하려니까 참 좀 그런데 제가 원래는 횟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가까이 다 됐지 싶은데 5, 6년 전에 뭐 인간극장이나 특종 세상이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아침마당 강호동의 스타킹 안 나간 데가 없는 인간극장에 돌아온 큰형님을 보시면은 청바지 마술사라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안 좋은 세계에 있다가 이제 청바지에 그림 그리고 작품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로 변신하는 그분이 저희 큰형님이고 제가 그 큰형의 제가 스승이자 그분의 막내 동생입니다. 이야기도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지만 다 잊고 살려고 해도 간간히 때때리 비가 오는 날이면은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저희 큰형을 정말 미워도 했고 미워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미워도 했지만 사랑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 걸 그때는 알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미워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하고 미워하지만 사랑하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 결국엔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3남 2녀 중에 막내인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좀 뭐 그런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호적에 혼자 계신 분 대충 아시겠죠. 그래 우리 큰형은 작은형 부부는 이제 안 좋은 세계에 계셨고 그 밑에 큰 누나 작은 누나 밑에 제가 막내 동생으로 태어나서 솔직히 누나들 밑에 컸는데 저는 이제 누나들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분 이해하시면 분 지금은 누나라 하지만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나라 가시고 남은 분은 이제 오늘 내일 하시고 또 한 분은 또 잘 안 만나게 되고 이래야 됩니다. 거의 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큰형을 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냐 하면은 우리 형들이 18세 20대 사춘기 때에 너무 집이 가난하고 또 아버지는 계시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어머님은 계시지만 어머님이 또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거기 당시에 그 생계를 꾸려나갈 그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젊은 나이에 바깥에 나왔다가 정말로 배가 작은 형하고 둘이서 같이 집을 나와가지고
우리 큰형 작은형이 18세 20세 때 집은 가난했고 밤이면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빚쟁이들이 어머님 여자 혼자로서는 그 삼남 이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빚을 져서 빚쟁이들이 밤마중 찾아와서 어머님을 괴롭히고 싸우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큰형 작은형이 바깥에 떠돌 수밖에 없었고 바깥에 나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한 그릇 훔쳐 먹다가 정말 모진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형 둘이서 그때부터 이제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때 시절은 그런 게 많았습니다. 좀 이래. 저는 대구 비산동에 사는데 거기는 또 많이 후지고 일하기 때문에 좀 힘이 있으면 좀 밥이라도 얻어먹고 이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때 당시 우리 큰형이 저는 큰형이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한 20대 후반이나 30대쯤 저한테 이야기를 하대요. 형은 네가 없었으면 자살했을 수도 모른다. 형이 자살할 때쯤 돼서 네가 태어났다. 경수 네가 태어났다. 그래서 니를 보는 낙으로 형은 하루하루 살았다.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을 미워하면서도 왜 사랑했느냐 하면은 저는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년 365일 초라하지만 저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해 놨습니다. 초라하지만. 왜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저를 40 넘어 놓으셔가 40에 저를 놓으셨는데 정말 7살 때 8살 때 아무 바깥에도 못 나오고 정상적인 가정이 안에 있으니까 항상 그 옛날 플라스틱 말인형을 타고 놀았습니다. 그 놀고 있으면은 근데 큰형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치고 뭐 옛날에 말하면 수배락하죠. 수배를 당해서 도망다니는 입장이고 이러지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큰형을 되게 우상처럼 생각하고 사랑했지만 자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날만 되면 항상 그 수배를 당해가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만 되면 항상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산타크로스와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형이 참 그쪽 세계에 있는 제가 철이 들고 사춘기를 넘어서 제가 의상 디자인과를 나왔습니다. 전문대지만 그래 의상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 중에서 참 형이 그때 당시 저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18세 때 저하고 형하고 나이 차이가 13살이 났으니까 큰형하고 큰형이 한 18세쯤 됐을 때는 내가 뭐 한 7살 이래 됐겠죠. 그 경수님 때문에 자살 안 하고 살았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그보다 더 심한 환경이 있지만은 더 이상 말해드리려니까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겠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계시지만 생계는 어머니 혼자서 하셔야 되고 또 어머님은 아무 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빚쟁이들은 쫓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큰형 작은형은 삐뚤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이 바깥에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사랑하는 형이고 저에게는 가슴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어느 땐가 그쪽 세고를 말하면서 큰형 작은형이 교대로 뭐 이제 거기를 들락날락 거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큰형님하고 누나하고 다 돌아가시고 어머님하고 내가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33살 때부터 가게 문을 닫고 10년 동안 어머님과 여행을 다닌 이유가 저는 7살 때부터 지금에 와서는 소풍을 너무 좋아하지만은 저는 남들 가보는 소풍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7살 때 8살 때 이럴 때 어머님 손잡고 가는 곳이 나는 나갈 때는 소풍인 줄 알고 엄마 손잡고 나가니까 가면은 항상 거기 큰 집 아시죠? 교도소 이런 데 갔는데 참 그때는 이제 어머님도 50대가 되고 내가 7살 이럴 때는 교대로 가서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갔는 데라고는 소풍은 가보지는 못하고 어릴 때부터 뭐 철철이 큰 집에 면회를 갔습니다. 교도소에.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어리고 이 내가 부분 기억상실이 어디냐면 이 기억은 분명히 납니다. 7살 때 기억은. 어머니 손잡고 어머님하고 큰형을 면회 갔는데 어머님이 그때 당시 비가 갑자기 억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교도소 안은 너무 허허벌판 넓은 곳이었습니다. 어딘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님이 속이 상했는지 저를 손을 잡고 가면서 나오면서 술을 드셨는데 술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드셔가지고 고랑에 빠지고 울고 이러는데 저는 7살 어린 마음에 엄마를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몰라서 비를 두드려 맞고 한참 동안 울고 했는 그 기억까지만 생각나고 그 뒤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랬는데 우리 형이 이제 제가 이제 의상 디자인과를 전공하고 이제 전문 이제 의상 디자인 길로 들었을 때 저는 의상을 했지만은 금수저 은수가 아니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밑바닥부터 열심히 해서 정말 20만원 30만원 월급 받을 때부터 100만원 받을 때까지 빤수 한 장을 안 사입고 정말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왜 큰형 작은형이 저렇게 사회에 그러니까 나라도 똑바로 돼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작은 누나가 어릴 때부터 저를 공부를 가르치고 해서 물론 우리 작은 누나도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또 돈도 있어야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근데 이제 우리 형이 이제 그때 당시 내가 20 뭐 후반 되고 이럴 때 우리 형은 이제 한 50 가까이 다 돼 가겠죠. 한 40대 초반쯤에 그때 이제 술 장사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 삶의 회의가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 한날에는 술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거동할 수 없을 정도. 그때 누군가 근데 우리 큰형 작은형들이 보면은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좀 나쁘고 교활하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잘합니다. 답으로 이용당하고 바보스럽고 말 그대로 현대사회에서는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봐야죠. 사기를 당하고 단지 이 욱하는 성격의 싸움을 하고 이랬는 거지 남을 괴롭히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형제에서 옛날에는 지금은 라이브 카페니 뭐 7080이니 이런 게 있어서 뭐 건전하게 했지만 옛날에는 술 장사를 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은 항상 거기에는 사건 사고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집안 형편이 좋아가 큰 술가게를 뭐하니까 쪼매난 이런 술가게를 했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회의감이 느껴졌겠죠. 40대쯤 돼서 그래 경수야 형이 술이 너무 많이 취했다 하면서 집에 좀 데려가야 되겠다 하는 게라 그래가 제가 갔습니다. 그래 형이 길바닥에 누워있대요. 그래 희야 와이카노 집에 가야지 하면서 이러니까 경수야 희야 손 좀 잡아주면 안 되겠나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형은 이제 형이 어릴 때부터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하여간 예능 계통에서는 정말 교육을 받았으면 화가라도 됐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경수야 이 형 손 좀 잡아주면 안 되겠니 하는 말이 이제 이 세계에서 좀 해방되고 싶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나이는 40이 넘어가고 이래 된데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그래 나중에 나도 나이가 되고 이제 30대쯤 들었을 때 마지막에 우리 형이 청송교도소에 갔습니다. 청송교도소에. 그래 그때도 맨날 뭐 술 쪽에 관여를 하다가 이 우발적인 폭력 사고로 마지막 청송교도소에 갔는데 그때 당시 내가 형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형아 나는 바깥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 나는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형이 이제 제가 면회를 갔습니다. 경수야 면회를 가니까 형이 하는 말이 경수야 형의 안에서 미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노 하더라고요. 그래 내 생각에 아 형아 나는 그나마 바깥에서 디자인하고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재단 옷을 만들기 전에 설계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아, 내가 바깥에 쓰는 디자인 재단을 공부할 때는 형은 거기서 미신 공부를 해라. 다문 포대자루를 박더라도 미신 공부를 해라. 그래 나와서 내하고 같이 손잡아서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게 바로 청바지 마술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거기서 형이 3년 동안 복역하면서 오바나 미싱이라 하는 거를 이제 옷은 안 만들지만은 뭐 마도 포대도 만들고 이러면서 미싱 걸 배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이제 그쪽 세계를 청산하고 참 깁니다. 청산하고 이제 패션의 길로 들이설고 이제 그래 되니까 작은 형은 이제 술가게에서 같이 하다가 그래 또 장한 형도 지금 이제 언제 어느 때 그 전까지는 엄마 산소까지도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거동을 하지 못해서 오늘 내일 하시고 있는데 작은 형이 이제 낙동강처럼 떨어지게 됐습니다. 왜냐면 큰형 작은 형이 뭉쳐서 같이 이제 술 장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 작은 형도 또한 한날에 물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무서 작은 형은 어째 그 큰형의 하락한 대로 다 하고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따라갔디노 무슨 일이든 왜 큰형이 명령하면 다 따랐더노 잘못되는 거는 이야기도 하고 하지 왜 큰형이 하자는 대로 다 인생을 그래 살았노 이래 하니까 우리 작은형이 한다는 말이 참 힘들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집을 나왔을 때 18살 때 작은형은 큰형보다 4살이 어렸을 겁니다. 그러면 큰형이 18살이면 작은형은 14살인데 중국집 짜장면집에서 그렇게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두드려 맞고 하면서 잘 데가 없어서 방공호에 잤는데 그때가 한겨울이었다 카대요. 그래가지고 작은형이 떨고 있으니까 큰형이 외투를 벗어줬답니다. 작은형. 그리고 또 큰형이 작은형을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끔찍이 생각했는데 어떻게 올바른 길로 땡기지를 못하고 좀 이래 안 좋은 길로 계속 가게 되는데 외투를 벗어줬답니다. 그래 그 한겨울에 운동선 안에 큰형은 위에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작은형은 파카를 입고 있으니까 그래 그때 당시는 작은형은 정말 단순하고 무식합니다. 말 그대로 집에 있으면 아기 공룡 둘이나 보고 바깥에는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만화책 글자를 못 읽습니다. 만화책 보면서 그림 보면서 웃고 시간 나면 아기 공룡 둘리 보고 이런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그 세계를 있어 봤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작은형은 형아 이 추운데 내 파카 벗어줘. 형은 반팔 있으면 어떻노 이렇게 하니까 우리 큰형이 그랬답니다. 형은 괜찮다. 여기서 운동하면 열이 나기 때문에 나는 밤새도록 운동하면 되니까 우리 작은형 이름이 충거입니다. 충거인 니라도 다시 오늘 견뎌야 되니까 네가 입어라. 그래 그 잠바를 벗어주는 바람에 큰형을 그때 당시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고 큰형을 그때부터 따라다녔다고 그래 말씀하시세요. 우리 작은형이 말이 두서없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형이 이제 청바지 마술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손을 잡아드리고 싶지만 나는 내 마음이 항상 그랬습니다. 소박하게 살고 그냥 하루 먹고 살고 하루 그냥 너한테 비단지고 너한테 맛있는 소리 안 하고 그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엔 그것도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잘 나왔고 우리 형은 원체 스케일이 크니까 그 그릇을 담을 내가 이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만 이제 스승으로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고 형은 이제 오로지 독단적으로 이제 그 청바지 마술사를 밀어 나갔습니다. 항상 작품이 하고 나면은 내가 지나다니는 계단에 같은 계단을 썼습니다. 거기에 걸어놓고 경수에 어떻더노 그 내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예능 감각이 뛰어나고 또 작품으로서도 손색을 쓸 정도로 정말 노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무리를 하셨는가 아니면은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해서 그러시는가 한날 53살에 갑작스게 돌아가셨습니다. 일단은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한날 아침 부르길래 경수야 빨리 니로 온나 하길래 가봤지만은 말은 세고 이래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 오래 진행돼 있어가지고 손 쓸 틈이 없다고 핏줄이 다 막혔다고 그래 말씀하대요. 그리고 우리 형이 항상 내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뭐 비와 당신이라든가
뭐 내가 부르는 노래를 항상 좋아했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뭐 비와 당신 이런 노래 좋아해서 항상 그런 노래를 제 앞에서 불러주곤 했습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를 꼭 따라 불렀습니다. 우리 큰형이. 그래가 53살에 갑자기 하루 입원하고 마지막 이야기가 경수야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으니까 경수 니한테 미안하지만 어머님한테 잘해라. 그리고 우리 못난이 작은 형한테 좀 네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큰형은 내한테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살았다 하지만 나는 좀 이래 뭔가를 믿음이 있는가 걱정은 안 하시고 항상 작은 형 걱정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배가 아프고 배가 고프고 같이 사고 치고 댕겼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 세계에서는 좀 뭐 둘이서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내가 그때 내 나이가 이제 큰형이 50세였으니까 내가 이제 40이 다 됐겠네요. 그때 이제 제가 33살 때부터 디자이너로서 각광을 받고 돈도 좀 벌기 시작했고 한 4, 5년 큰형이 이제 청바지 마술사를 할 때 하시고 나는 또 뒤에서 어드바이스 겸 스승겸으로 있으면서 재단도 해주면서 내 나름대로의 사업을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큰형이 43살에 돌아가시고 그때가 내 나이가 40이네요. 집에 돌아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큰형 어디 갔노 맨날마다 인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는 그때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계실 때인데 엄마는 큰형 어디 갔노 왜 안 비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루를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내가 생각해내는 게 큰형이 이번에 청바지 그 마술 저 디자인 때문에 외국에 가 있다. 그래 한참 있다 온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엄마를 그때 당시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이제 그런나 하고 하루 이틀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반년이 넘어가고 가을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동네 소문이 있으니까 어머니 귀에 그게 들어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어쩔 수 없이 어머님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어머님을 제가 그때부터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치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날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내가 일하러 댕기니까 엄마를 감시를 못하니까 내가 나가고 나면은 외상을 해서라도 술을 먹기 시작해서 한날에는 배가 이만치 터질만치 복수가 차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엄마는 혼자 돼서가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이 모든 게 안 돼 있습니다. 그 만약에 바로 데려가면 국가시설에 바로 데려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단지 혼자 있는 노인이고 그때는 이제 엄마가 80이 됐을 때니까 바로 요양원에서 바로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복수가 차도 큰 병원에 가보지를 못하고 그래 마지막에 이제 엄마하고 팔공산에 놀러 갔는데 팔공산에 노란 은행잎 사이로 그 은행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배가 터질라 하는 배를 붙들고 그 은행을 주려고 이렇게 기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많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우리 동네에 조그마하지만은 김약호 내과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대구 동산원에서 일했었고 하여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래 그분한테 제가 어머님을 데리고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된 어머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가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 양반이 와이카노 이분은 그냥 그 국가시설에 보내면 되는데 왜 뭐 굳이 병원에 이래 와가지고 가노 하면서 그 내가 당장 지금 전화해 줄게 데려가시면 된다 하면서 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선생님한테 울면서 했습니다. 제가 자식이라 어머니 좀 살려주시.
그래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연세는 있으시지만 정말로 그 마음이 따뜻하시고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의사 선생님이 참 정성 들여서 엄마를 낳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치매가 있으니까 집회 옆에 없을 수가 없는 게 술도 마시고 이제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 당시 저도 디자이너 꿈을 위해서 정말 악독같이 정말 고통스럽게 돈도 못 얻고 일도 했었고 공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이 한순간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정말 인생의 허무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패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뭐 하겠노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어린 시절에 소풍 한번 못 가봤는 그런 추억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머니 손잡고 소풍 한번 못 가보고 참 디자이너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때 당시 너무 흥분해 저 역시도 우울증이 나가 몸무게 100kg까지 올라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아이고 막 패션이 딴 게 있나 인생 자체가 패션이지.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 마지막까지 나도 막 해볼 만치 해봤으니까 돈도 있었으니까 그래 우리 엄마하고 여행을 다니자 싶어서 가게 문 닫아놓고 그때부터 일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머니가 손잡고 어릴 때 7살 때 8살 때 초등학교 때 가보지 못한 소풍을 엄마하고 둘이 다녔어요. 그리고 항상 저녁에 집에 오면 어머님 밥 차려드리고 주무시는 거 보고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참 근 1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단계쯤 한 8년쯤 작은 누나가 제가 작은 언니라고 하죠. 제 위에 바로 3살 위에인데 제 나이가 그때 43살이고 우리 누나가 46이었습니다. 경수야 누나가 아프다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하고 압상곤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여행 댕기다 마지막에 또 오줌을 못 가릴 때쯤 돼서 제가 대구 압상공원에 나중에 한번 제가 압상공원에 운동하는 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 거기 가서 이제 맥주 한 병 사들고 거기서 항상 왜냐면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바로바로 놓아야 되니까 압상공원에 가까운 데 가서 어머님하고 항상 맥주 한 병 사들고 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 비가 오고 그 다음 날이라 가지고 계곡물이 막 쫙 내려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누나가 전화가 왔는데 경수야 누나가 많이 아프다 엄마한테 가지 말고 한번 와봐라 했거든요. 그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한테 갔는데 위암사기라고 엄마는 모르고 위암사기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우리 큰형하고 우리 작은 누나를 많이 믿었는데 바로 위에 누나고 나를 많이 오해해주고 위암사기라고 정말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위암사기에 병원에 5만 병원 댕기고 우리 자영한테도 어떻게든 해달라고 부탁하고 제가 또 어머님 일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누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가가 간병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이 엄청 센 말을 내가 안 했지만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청 센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으로 저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때마침 누가 전도하러 오셨는데 때마침 갔는데 그게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우리 누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정말로 제가 교회 갈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가 마지막에는 우리 누나가 내한테 카드에 맨날 찾아가니까 야 이 재수 없는 놈아 이제 고마웠나 니 보면 재수가 없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섭섭했지만은 그 다음날도 내가 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창문가에서 커튼 사이로 내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그래 누나가 내한테 상처를 안 주려고 못 오게 하는 것 같다. 정을 띠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 한날에는 경수야 이제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없고 이제 집에 퇴원하라고 했겠죠. 이제 마지막을 제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경수야 나는 집에 이제 간다 하니까 아이고 누나야 이거 좀 더 있으면 얼굴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한데 어찌 집에 갈라 카노 하니까 아이고 집에 가 해도 뭐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포기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그래 가슴이 아팠지만 집에는 뭐 간병하러 못 가고 4일인가 5일인가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버스를 타려고 허지부지 막 이렇게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길래 누나길래 그래 아이고 언니야 좀 개한나 몸은 어떻노 걱정이 돼서 하니까 그 이제 마지막 소리가 경수야 그래 누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거래 전화로. 그래 목소리가 너무 청량하고 맑아서 아우 진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다 싶었어. 아이고 진짜 괜찮나 아이고 그래 고맙다. 그래도 내 기도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다. 제발 좀 낫아서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전화가 끊기고 그 다음날 그 누나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통화가 이 누나가 죽어도 형수야 슬퍼하지 마라. 이 누나는 어차피 가니까 경수님은 슬퍼하지 마라. 이 뜻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누나는 괜찮다. 이 말이 경수야 누나는 가니까 내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지 마라. 이 뜻이었는 걸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지나고 그 소식을 듣고는 저희 어머님도 저희 품에서 그 2달 후에 그때는 제가 말겨도 안 됩니다. 어디에서 술을 숨가놓고 마시는지 더 이상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술을 마시고 아침에 밥차를 들어갔는데 어머님 피를 토하시고 제가 어머님을 안고 나뒹굴어졌습니다. 내 몸에 피를 다 쏟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을 내 품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환경이 그래가지고 하지만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119 실어서 용산병원까지 갔지만은 거기서 이제 1시간도 채 안 돼서 숨을 걷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느꼈습니다. 햇살에 가득 비추면서 경수야 이 때문에 고마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러고는 이제 그 충격에 나도 모르게 이제 앞산에 엄마하고 놀던 장소에 자주 가게 되고 엄마 추억을 그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그 제가 다니는 서문교회에 그날따라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가에 앉았는데 마음을 다스리려고 갔다가 창가에 앉았는데 창가 가득히 햇살이 들어오는데 제 온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울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 없이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이래 눈물 흘리는 것도 죄송하지만은 제가 사연을 이걸 죽음까지 내가 묻어 갈라겠지만 지금 이걸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또 사랑하는 한 분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햇살 가득한 교회에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것을. 정말 허무하고 그래 저는 지금 국가적인 정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지금 뭐 이스라엘 저기 전쟁 나는 거 보면 그분들이 만약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욕심으로 저런 짓을 할까? 왜 싸울까? 나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 저는 이 방송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부질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을 다 보내면서 저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래 교회에 갔다 와서 다시 내 전 일상생활로 돌아왔지만 내 옛날에 10여 년 전에 디자이너의 꿈과 돈은 물거품이 다 됐고, 옷만 모시는 동안 아무리 애기 적 쓰고 해도 내가 노는 그래 다 바닥이 나고 돈이 다 바닥이 나고 세상에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내가 옷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아줌마 옷을 띠가 파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 디자이너 모델리스트가 시장의 장돌뱅이 봉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제 이름이 모봉입니다. 가수 이름 모봉. 삶을 허무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왔고, 나도 모르게 솔직히 어머니 품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이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마지막 남은 분들은 잘 만졌지도 못했고, 우리 자간형은 또 오늘 내일 하는데 그때 당시엔 그 생각이 안 들었겠죠. 자간형 생각까지는. 그래가지고 엄마 따라 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옛날에 인간극장 시대 때부터 대구에 사시던 저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 계속 여기 밑에 음악이 흘러나올 겁니다. 제가 음악을 넣을 거니까. 우리 선생님 이재인 선생님이 그래도 물신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아버지처럼 형처럼 저를 따뜻하게 한 번씩 대해주셨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대구에 같이 서셨습니다. 나왔는데, 경수야, 그래 선생님하고, 그때는 선생님을 안 부르고 그냥 자꾸 가서 그냥 타고 됐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그래서 선생님은 나의 그 사연을 대충은 아실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막걸리를 한잔 시작하면서 부르시길래, 그래 한번 그래도 좋으신 분이니까 만나보고 또 하자, 엄마한테 가든지 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막걸리를 한잔하고 두 잔하면서, 경수야 이 선생님 불렀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내 사랑 내 곁에를 선생님 부른 걸 탁 휴대폰으로 탁 틀어주시는데, 참 그 노래가 우리 큰형 작은형하고 어벌리에 댕길 때, 저는 건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댕길 때 내 사랑 내 곁에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 노래를 듣는데 정말 이 가슴 속부터 이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이 슬픔이 다 북받쳐 오르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신 그 눈빛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하니, 그래 네 마음 다 이해한다, 그래 네 가슴 아프게 살았지, 네 마음을 알겠다, 이런 포근한 눈빛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도 가슴 아픈 사연이 많지만 우리 선생님도 내보다 더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을, 내용은 모르지만,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포근한 눈빛으로 저를 보담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눈빛에 제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수야, 네가 이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면 네가 옛날에 디자인 꿈은 포기했지만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희망의 가수가 되지 않을래 하면서 이 봄날은 온다를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어제까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그래
이왕기사 내가 디자인을 꿈은 포기됐지만 옷장사하는 게 어디고 옷장사라도 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데 어디든지 가서 희망을 주고 우리 이 선생님이 나에게 삶의 용기를 주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면 그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연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건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형들 때문에는 아니지만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도 5번을 건 적이 있습니다. 죽을 줄 아는 길이지만 가슴이 예를 들어 큰형이 그쪽 세계를 손을 씻고 큰형이 그쪽 세계를 씻고 청바지 디자인을 했을 때 그때 아무래도 그쪽 세계는 좀 그런 게 많습니다. 도전이 많습니다. 깨지지 않는 자에게는 도전이 많습니다. 작은 형이 당구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당구장을. 근데 거기에 이제 동네 좀 이 조직이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왔겠죠. 그래 큰 형이 버거웠는가 저한테 새벽 2시에 좀 전화가 왔습니다. 경수야 자나? 아니 왜 힘드나 하니까 경수야 사랑한다 잘 자래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즉시 나는 직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쟁이구나. 나는 건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상 디자인까지 바느질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일은 그래도 저는 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가 큰 뭐 사고는 치고 이러지는 않았고 그때 또 좋게 잘 됐습니다. 좀 저거는 있었지만 별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제가 참 그리고 그 내막에 더한 사연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충격적이지 싶어서 그 말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작은 형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적한같이 큰형 산소, 엄마 산소 이래 댕기다가 이제는 거동을 못합니다. 왜? 큰형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는가 시들어 가더만 이제는 정말로 오늘 내일 합니다. 만나지도 못합니다. 계단에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그래 올 추석에 산소에 가는데 내 혼자서 부모 산소에 가니까 참 눈물 나대요. 그래 지금은 막 디자이너는 꿈도 포기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옷 장사를 하면서 또 단골 손님 들어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 전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축하고 있는데 우리 단골 손님들 오면 여기서 바로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내 노래 모봉에 봄날은 온다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그래 이래 희망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들 이 스토리쯤 되면은 이것도 내가 감추고 감차서 했는 스토리인데도 이 스토리쯤 되면 인간극장이나 특종 세상이나 뭐 나갈 사연은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 이걸로 뭐 나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처럼 아무런 욕심이 없어 하루 밥 3끼 먹고 너한테 비단지고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나만 살면 저 메이크 한번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청바지 15,000원짜리 이 잠바 30,000원짜리 내가 보수 붙였습니다. 우리 선생님 혼자 계신 우리 선생님 제가 조금이라도 잘 돼서 우리 선생님하고 지금은 서울에 계십니다. 강남 개포동에 한 번씩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달달이 찾아뵙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좀 제가 잘 돼서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미스 트롯도 불타는 트롯도 제가 52살인데 나이 제한에 걸려서 안 되면 미스 트롯은 못 나가겠지만은 된다면 미스 트롯이든 불타는 트롯이든 어디든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도 연습해서 이 모봉의 봄날은 온다를 제가 좀 이렇게 성공을 시켜야 우리 선생님도 좋아하실 거고 제가 우리 선생님 가면 막걸리라도 한 잔 사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싶어서 그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 감추고 감찼는 사연이 이 정도인데 인간극장
특종 세상 이런 데 사연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것이 인생이다 사연 좀 보내주세요. 네이버 치시면 보고 치면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폴로에서 해주시고 인간극장은 내가 따로 전화번호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해 주셔가지고 좀 이 모봉의 봄날 온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한다고 내가 구경한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나 끝이나 제가 필요하신 분들,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노래를 기르게 하실 분들은 정말로 제가 형편이 돼서 공짜로 무료로 가고 싶지만은 그런 형편은 안 되고, 제가 뭐 하루 먹고 이거 팔아봐야 제가 집세 전기세 내고 밥 먹고 나면은 없으니까 안 되고, 담은 차비라도 주시면은 내가 어디든지 어떤 행사에든지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그렇고 항상 가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한은. 제가 참 구구절절 좀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합니다. 저도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엄마 손잡고 소풍을 댕기고 운동회가 되면 엄마 손잡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52살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얼굴 보면 이런 상처가 있다라고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부분 기억 상실증에 걸릴 만큼 제가 아픈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이 되는 희망의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봉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봄날은 온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사연 제 유튜브 프로필에다 가면 전화번호하고 다 있으니까 이 사연을 인간극장이나 특종 세상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것이 인생이다 어디든 전화해 주시고, 또한 제가 필요로 하는 어떤 무대든지 가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화이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구구절절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그래도 앞으로는 희망차고, 제 나이 52살이지만은 아직 남은 인생 희망차고 밝게 희망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봉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바로 넘버원, 내일의 넘버원, 찬란한 봄날은 온다. 비바람을 헤치며 입술을 깨물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후회는 없다. 지나간 날들 모두 잊어버리고 오로지
꿈을 향해 달리고 달린다. 앞서가는 인생들아 길을 비켜라. 잘났다고 어시되며 폼 잡지 말고. 세상 선우가 알아 아무도 몰라. 내일의 넘버원은 바로 나다. 눈보라를 헤치며 두 주먹 꼭 쥐고 꿈을 향해 달려왔다. 후회는 없다. 내게도 따스한 봄날은 온다. 찬란한 태양이 미소 짓는다. 내게도 포근한 봄날은 온다. 찬란한 태양이 나를 반긴다. 토끼들아 길을 비켜라. 거북이가 나가신다. 냉큼 비켜라. 세상 선우가 알아 아무도 몰라. 내일의 넘버원은 바로 나다. 눈보라를 헤치며 두 주먹 꼭 쥐고 꿈을 향해 달려왔다. 후회는 없다. 내게도 따스한 봄날은 온다. 찬란한 태양이 미소 짓는다. 내게도 포근한 봄날은 온다. 찬란한 태양이 나를 반긴다. 눈보라를 헤치며 두 주먹 꼭 쥐고 꿈을 향해 달려왔다. 후회는 없다. 내게도 따스한 봄날은 온다. 찬란한 태양이 미소 짓는다. 내게도 포근한 봄날은 온다. 찬란한 태양이 나를 반긴다. 찬란한 태양이 나를 반긴다. Yeah!